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둘째 주 전문가들의 수다 문을 열었습니다. 이 봄이 찾아오는가 싶더니 한 주간 꽃샘추위로 추운 날씨가 계속됐는데요. 다행히 앞으로는 기온이 계속 오르면서 봄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따뜻한 날씨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시장이 한 주간 이 코스피 지수가 2000 지수를 돌파하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언제쯤이면 우리 시장이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 흐름에 대해서 오늘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와 함께 하시죠. 시작하기 앞서서 두 전문가님들 소개하고 시작할 텐데요. 먼저 제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시죠. SK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대편에는 SK증권의 엄태식 대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 한 주간 이제 꽃샘추위 날씨가 굉장히 추웠었는데요. 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감기 기운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대리님부터 여쭤볼게요. 다행히 저는 감기는 안 걸렸고요. 네. 앵커님이 감기가 요즘에 자주 걸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아, 옮았어요, 주변 사람한테. 예. 네. 자, 감기 참, 왜 웃으세요? 네. 뭐 어떻게, 부장님은 잘 지내셨나요? 네, 그냥 앵커님을 보면서 참 그렇습니다. 이제 왜 제 얘기예요? 등도 안 좋아지셨다가 다리도 다치셨다가 다 나왔잖아요, 지금. 예, 네. 또 감기까지 걸리시고 그러면 참 예, 그 관리를 좀 잘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예,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되게 미모가 출중하신 분인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프시다 보니까 그 네. 미모가 자꾸 깎이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예, 몸 관리 잘하시고요. 이럴 네, 때는 덕담이죠? 좋은 잘 말이죠? 들으셔야죠. 잘 네. 들으셔야죠. 네, 여기서 이제 앵커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남자친구분이나 이렇게 사탕이나 초콜릿 주시는 게 아니라 홍삼이나 이만큼 해서 한번 다려드시면은 홍삼이요? 네. 몸보신용으로요? 그렇죠. 아니면 뭐 흑염소 아니면 뭐 예, 그런 걸로 이렇게 쫙 해서 한번 몸을 이렇게 한번 네. 깨끗하게 씻어내시면은 아마 그래도 좀 건강하신 미인이 되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예, 좋은 네. 말인 것 같네요. 끝까지 들으세요. 또 있나요? 남아있나요? 됐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홍삼 캔디 괜찮네요. 홍삼 캔디요? 네, 홍삼 캔디를 제가 이렇게 부장님이 선물해 주시면 되겠네요. 홍삼 캔디 저희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는데. 연배가 어떻게 예. 네, 어쨌든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분 다 한 주간 뭐 잘 지내신 거 맞죠? 별탈 없이요? 아 저한테 얘기하십니까? 예. 네. 시선을 똑바로 보고 얘기해 주세요.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두분다 같이 헷갈립니다. 동시에 말하세요. 농담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싫은데요? 뭐 대리님은 별탈 없이 지냈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약간의 정신이 좀 없는 한 주였죠. 날씨도 네. 꽃샘추위인가요? 아직까지는 꽃샘추위라고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 그런가요? 꽃샘추위라고 이제 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던데요. 네, 꽃샘추위가 영하 7도는 좀 심했습니다.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가면 좀 심했습니다. 네. 네. 너무 갑자기 추워져서 이렇게 장 안에 넣어놨던 외투도 두꺼운 네, 외투도 저도요. 다시 꺼내 입었고. 저 머플러까지 다시 꺼내 입기도 했는데요. 금융시장도 이렇게 또 갑자기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제가 너무 빨리 이렇게 진입을 했죠. 죄송합니다. 네, 금융시장 얘기는 차후에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날씨도 조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네. 지금 3월 둘째 주 이제 금요일이죠. 오늘이 3월 13일인데. 13일의 금요일이죠. 예, 네. 그렇네요. 13일에 금요일이 또 찾아왔네요. 아무튼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기온이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이제 봄 날씨 만끽하시면 좋겠는데 이제 부장님은 뭐 네. 별탈 없으셨죠? 그럼요. 네. 네. 얼굴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항상 그 귀티 나는. 귀티요? 죄송합니다. 어디 찾아볼 수 있나요? 아, 예, 귀 뒤에 있습니다. 아, 귀 뒤에, 귀 뒤에 귀티가 있군요. 그렇죠. 예, 잘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뭐, 한 주간 그래도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래도 저희 SS증권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도 많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부장님이 타 프로그램에서 추천해주신 종목 요즘 잘 가고 있잖아요. 네,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서 또 보시면 아실 겁니다. 또 한 종목이 또 급등하는 종목이 나와서 뭐 자신만만하시군요. 주식은 보통 그렇게 안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수익률 뭐 20% 정도는 뭐 웃음나요? 그거는 그냥 한번 이거 되겠다 싶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툭 챙기는 정도. 그래서 네. 바로 실현해서 여행도 좀 가는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그냥 정도? 네, 그냥? 그 정도만 그냥 살짝 하는 정도다 보니까 그냥 네. 예, 아무리 날씨가 밖에 꽃샘추위로 추우셔도 계좌는 봄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 SS증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대리님은 방금 이제 추운 날씨만큼 우리 금융시장이 좀 추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부장님 자랑은 역시 시작할 때는 여전히 부장님의 자랑으로 네.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뭐 끝까지 자랑하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시작과 끝이 항상 익숙하니까요. 같죠. 네. 뭐 20% 정도 뭐 그쵸 연으로 20%죠. 네. 분입니다. 분. 아, 네, 죄송하고요. 네. 아니, 너무 많이 간 것 같네요. 네, 아니,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시장이 요즘 보게 되면은 네. 이따가도 얘기를 잠깐 뭐 드리겠지만은
이제 그 완전히 그 뭐 지수가 어쩌고 아니면 해외 시장이 어쩌고 하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종목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유나 이런 것들 좀 알고 약간 좀 챙겨가면서 한번 움직임에 좀 이렇게 동참하시게 되면은 올해는 그런 얘기 많이 드렸거든요. 올해는 일단 어느 네. 시장 어느 때 안 부러우실 거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앞으로 한 6월 달쯤 가게 되면 또 상한가 폭이 30%까지 벌려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럴 때 상한가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한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좀 빠르게 그리고 예전보다 만약에 매매를 하시는 거를 좀 속도를 좀 빨리 가신다. 그렇게 되면은 네. 의외로 괜찮은 수익 많이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그만큼 커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는 잘 짚어야겠네요. 오히려 좀 잘못 짚으면은 그 변동성에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잘 짚은 케이스, 잘못 짚은 케이스. 잘못 짚으셨나요? 이제 대놓고서 이제 공격을 하시는 거죠. 네. 네. 이제 아니, 잘 짚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잘 짚게 해주는 두 전문가님들이 있으니까 저희 이제 전문가들의 수다가 든든한 것 같은데요. 괜찮았나요? 아니, 이제 끝까지 약간 홍보를 해주실 거면 끝까지 밀어주시든가 끝에서 아, 예. 이렇게 괜찮나요 하게 되면 저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농담하려다가 예. 네.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다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엄대리는 좀 소심합니다. 그래서 좀 네. 예, 마음에 상처를 안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때 트리플 A형이라고 하셨죠? 네, 지금 방금 부장님 말씀에도 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표정이 변하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이따 가서 치킨 사줄게요. 치킨이요? 맛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제 이야기로 이제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금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이제 여러 국가들이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 고점을 다시 돌파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부장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까요?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던지시면 항상 어떡합니까? 안 하시잖아요. 예? 네, 준비되어 얼마나 있는 철저한 전문가시- 준비와 방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고 머리에 그쵸, 쌓아놓고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지하철 안에서 졸고 옵니다. 네. 아니, 그 삼시세끼 같은 거 보고 있잖아요. 욕을 하고 그래서 자꾸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그 뭐지? 미생이나 이런 요즘에 예, 드라마 예. 한창 네, 한창 그러니까 좋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트렌드 이런 건 놓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젊어지고 어디가요? 어디 뭐 머리카락? 마인드. 마인드가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대학생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도 혹시 그렇게 연배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그러거든요. 대학생들을 어디서 만나시나요? 다양한 장소도 만납니다. 다양한 장소도 만났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클럽을 가겠습니까? 예. 농담이고요. 진짜인가요? 지금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아니고 말이 안 이제 나오세요? 이제 뭐 신입사원이 당황했어요, 지금. 빨리 수습하세요. 캬바레 갑니다. 됐습니까? 그것도 이상한데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네. 뭐 다양한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보통 보면은 약간 20대의 20대 중반에서 한 30대 초반까지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소비도 그렇고 많은 걸 주도하지 않습니까? 문화에도 그렇죠. 주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같이 젖어드는 것도 사는 거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비슷한 30대 초중반인 엄대리를 보게 되면 왜 네. 40대 필이 날까요? 궁금한 게요. 네. 그 친구들도 그 부장님 이렇게 젊게 생각하시나요? 제 앞에서는 그럽니다. 집에 갈 땐 모르겠는데 네. 오늘 참 기분 안 좋은 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사회생활을 되게 잘하는 젊은이를 만나신 거죠?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정답을 잘 짚으신 것 같은데. 착각 속에 이렇게 네. 빠져서 여기 금이 간 것 같은데 이렇게 금이 가서 아군 적군 이렇게 나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혼자만 아군이세요? 아군이 따로 없네요. 괜찮습니다. 저 PD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빨리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잠깐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 흐름 쪽에서 이제 기관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돌파하면은 이 기관은 매도를 할까요? 그 근데 궁금한 게 궁금하거든요.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요? 오늘 네. 왜 이렇게 말이 빠르세요? 어디 가세요? 네. 아니, 제가 예. 그 모니터를 했는데 네. 제 말이 너무 느린 것 같아서 네. 지금 또 너무 빨랐나요? 아침 시작부터 이게 멘트를 하면서 이렇게 쭉 들었는데 거의 뭐 되게 어디 안 좋으신가 화장실을 가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소 시작과 빨랐나 보군요. 끝이 그냥 쭉 하고 가서 어디서 끊어야 될지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인터컨셉 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신 거죠? 네, 또 치고 들어오실까봐, 그러신 놀리실까봐. 거죠? 말 빨리 하는 게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모니터 하다 보니까 좀 느리게 말하는 것 같아서 빨리 해봤는데 네. 그러면 좀 적당한 속도를 맞춰봐야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네, 알아서 하겠습니다. 부장님의 두뇌 회전 속도를 감안하셔서 천천히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점이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네, 해결이 됐는데 무섭습니다. 오늘 요즘 엄대리가 이제 방송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농담 점점 굉장히 잘하세요. 네, 불량 욕심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이제 축축 치고 들어오는 게 준비를 잘해야겠다. 이제 물론 방송 내용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방어를 잘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거 적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질문에 대해서 좀 이어가 주시죠. 질문 내용은 뭐 뻔한 내용이어가지고 답변 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아마 한 몇 년간 지금 벌써 네. 몇 년입니까? 2000 금융위기 이후부터 나왔던 거의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새롭지도 않고 뭐 2000선 갔다고 환호하지도 않고 또 밀렸다고 해서 좀 뭐 의뢰에 뭐 기관이 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단계의 흐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주의할 거는 타석에 젖어가는 거죠. 2000선 좀 네. 넘어갔다고 해서 또 기관 매물 나오고 펀드 환매 나오고 공매도 또 다시 가동되고 뭐 이러면은 또 다시 뭐 1900선 중반으로 내려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됐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타성해졌다 보면서 그러면 만약에 2000선 부분 갔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선물 매도 주식 다 팔고 기다리고 일단 다시 밀려오게 되면 선물 매수 또 사고 하는 이런 타성해졌다 보면은 의외의 깜짝 쇼크가 나오게 됐을 때는 아마 대처를 못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이 가는 패턴 확인하는 건 중요한데 이게 의외의 변수도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네. 시장에 대한 특히 지금 기관이 말씀드렸듯이 보통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롱숏 펀드라는 얘기 많이 드렸었죠. 예, 뭐라고 말씀드렸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솔직해서 좋습니다. 네. 솔직해서 좋은데 기억 좀 해주시죠. 네,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롱, 그러니까 이제 상승 포지션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눌러야겠다. 그러면 숏, 그러니까 하락 포지션 네. 이렇게 맞추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의뢰 기관들이 이제 재미를 계속 보고 있죠. 지수를 박스권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왔다 갔다를 통해서 계속 수익이 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러다가 제가 보기엔 된통 당할 것 같습니다. 한번 당해도 크게 당하죠. 네. 그러려면 그때 부랴부랴 이거 어떡하나 이거 손실을 어떻게 처리하나 그러면서 매도는 정리를 하려면 매수를 해야 되죠. 공매도도 포지션 정리하려면 공매도가 매수로 전환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호전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그 펀드 환매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좀 악랄하게 이런 식으로 지수를 누른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외의 참담한 결과로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네. 비수에 찔리는 거죠. 헉 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뭐 지금 기관이 나오고 매매하는 흐름들 봤을 때 그렇게 썩 뭐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네. 지수가 당연히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많이 보기엔 좀 많이 불편합니다. 네.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네. 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옆에서 말씀하실 때 뭘 적고 계셨어요, 대리님? 네. 뭐 부장님 의견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얼무신 거예요? 한동안 이제 네. 부장님이 그림을 안 그리시더니 이제 대리님께서 그림을 그리시네요. 네, 네. 부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다 까먹은 것 같은데요? 네, 듣긴 들으셨죠? 예,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간의 매도세가 우리가 특히 2000선 근처 오게 되면서 네. 한 달 정도, 한 달 넘게 연기금은 이제 매수 주체로서 방어가 됐는데 투신권이나 최근엔 또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금융투자라 그러죠. 증권사에서는 또 매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부장님 말씀 중에도 있었는데 이런 파생 상품들이 많이 연계가 돼 있고요. 이게 롱숏 펀드라든지 일에스에 관련된 그런 물량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스권에 계속 갇혀서 네. 이런 시장의 흐름이 나오는 것도 뭐 이런 게 굉장히 크지 않나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오늘은 기존처럼 어떤 자료를 많이 가져오지는 않으셨는데 오히려 없으시니까 더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제는 자, 내 안에 쌓여 있다 이런 건가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뭐 네. 이렇게 말로 슬슬 풀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이렇게 자료를 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네요. 준비해 오면은 또 이게 사실 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부장님처럼 그냥 이렇게 대본 없이 부장님처럼 그림도 그리고 아무런 준비 없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요. 전문가님이시니까 그쵸. 이제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자, 부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면 글쎄요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자, 우리나라의 2,000포인트는 언제쯤 돌파가 가능한지가 궁금하거든요. 다시 바로 올라올까요? 참 뜬금없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되게 네. 그런데요. 2,000포인트 이거는 아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0포인트 언제 갈 것 같으세요? 일단은 지금 네. 오늘 장 3월 13일 금요일이 1980선에서 멈췄단 네, 말이에요. 네. 내려가는 흐름이 있긴 있는데 뭐 네. 조만간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전문가다운 조만간이 언제라는 얘기시죠? 이제 역할을 바꿔 역할놀이 롤플레이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뭐 전문가님처럼 자세한 그런 식견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은 SS증권 소속의 네. 김효주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네. 2,000포인트 다시 언제 가실 것 같으세요? 다시 어제 토스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네, 비슷합니다. 솔직히 언제란 얘기. 뭐 보통 보면은 사실 뭐 몇 월 며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지금 상승 흐름이냐 하강 흐름이냐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주식의 기술적 분석 중에서 그런 걸 예측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보통 얘기는 일목균형표라니 이러면서 그 앞으로 뭐 선행 스팬, 후행 스팬 나오기 시작하면서 날짜 계산을 해서 네. 이 주가는 언제쯤이면은 한 20% 올라갈 수 있다라고 날짜까지 딱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안 맞죠? 맞으면 신입니까? 네. 그 맞는 그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한 반 정도 맞나요? 20%? 30%요? 네. 한참 네. 그쪽에 또 심취해서 여러 가지 또 적용을 해보고 대응을 해보고 그래서 열심히 밤잠 새가면서 대응을 해본 결과 딱 20일 만에 집어치워 이러면서 20일이요? 네, 20일 만에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물론 그랬군요. 항상 기술적 분석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거를 주가를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제 모든 기술적 분석의 툴의 대부분의 핵심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두느냐 아니면 과거 일주일 전을 두느냐 아니면 언제 주가를 둬서 그거를 따라서 분석을 해나가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장기 물은 이제 월봉, 주봉, 그다음에 일봉, 그리고 분봉 이런 식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시작을 어디서 시작을 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주식시장이 개장한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쫙 해서 다 분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디 시점에서 그걸 맞춰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흐름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이 왜 이렇게 매세요?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를 드릴 때는 항상 장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인데 언제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올해도 그런 얘기 드린 것 같은데 4월 달을 기대하시라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 같은데 4월 달 이제 네. 한 달도 안 남았네요. 한 달도 안 남았죠. 근데 그렇죠. 4월 옆에 달에는 적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아마 4월 달에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러면서 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하고 계신 거죠? 트라 김무스죠. 무스 이렇게 쫙 발라가지고 네, 머리 무스 바르신 거예요? 아닙니다. 젊은 왁스 바르신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왁스죠. 하지만 네. 제 머리는 소화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머리 뭐 바르신 건 맞죠? 안 그러면 이렇게 예전에 90년대 흑인 분들 계시죠? 네. 흑형님들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동그래서 이렇게 팍 빠글빠글 되는. 이렇게 파마한 것처럼요? 네,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고요. 네. 이러고 들어와야죠. What's up? 하고 이러고 들어와야죠. 힙합.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머리 관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문가에서 래퍼로 떨어지기는 딱 강중간의 차이입니다. 그래요? 네.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래퍼를 비하하신 거죠? 위험한 발언을 또 하셨어요. 바로 정리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머리에 힘을 안 주시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죠, 종종. 네. 방송 나오실 때 정리하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하고 나오는데 이제 급박하게 뭐 오늘 방송이 없는 날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저도 내추럴한 머리를 갖고 싶습니다.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머리. 네. 네. 약간 좀 떡진 머리 아니면 아이고. 네, 엄대리처럼 약간 좀 빈 머리 이런 이런 거를 갖고 싶어서 네. 그래 공기도 좀 잘 통할 거 아닙니까? 좀 시원하시죠? 아니 따뜻해요. 파마하신 거잖아요. 파마해서 따뜻해요. 이렇게 덮어주거든요. 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헤어 얘기까지 나왔는데,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고 한다면은, 그래서 네. 2,000포인트를 안착해서 이렇게 움직이느냐, 이거는 일단, 말씀드렸듯이 언제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그러니까 보통 손님들도 그렇게 많이 여쭤보세요. 뭐 상담하는 전화나 이런 걸 받아보게 되면 내가 이 종목을, A란 종목을 네. 10,000원 샀는데 지금 9,000원까지 빠져 있다. 그러면 10,000원까지 올라서 본전이 언제 다시 갈까요?
네, 얘기를 하는데 시청자분들이 항상 궁금하시는 그렇죠. 대표적인 질문이죠. 네. 언제 본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제 수익이 나서 팔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매도 자리를 찾는 건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도 자리 이 정도쯤에는 네.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좋은데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언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각도나 아니면 움직이는 패턴들 이거 다 분석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네. 바로 그럼 이제 잠시만요. 그래서 2초 안에 이거 이틀 뒤면 바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나름대로 다 확인하고 기업 내용들도 보고 실적도 보고 그러면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전화 내려놓고 분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그러면서 난리 되게 나겠죠. 오래 걸리는 일이죠. 그게. 하나 확인해야 되면요. 예. 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전화번호는 보통 몇 분에 다 확인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숙달이 돼서 이 기업 내용들 보고 작년 실적 분기별 실적까지 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패턴 보고 그렇게 되면 그래도 빠르게 그러니까 쭉 하고 붙는다 그러면 한 5분 안에는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예. 5분이라는 시간이 이제 전화로 있기에는 기다리기에는 그렇죠. 좀 예. 길긴 하니까 다시 전화드리면 안 되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예, 있는데 예. 그분은 진짜 급해서 전화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결정을 하고 싶어서 전화가 왔는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이러고 있으면은 좀 그렇겠죠.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전화하시고 뭐 저 통화하시면서 뭐 말도 안 하시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신 적 있으신가 봐요? 몇 번 있었죠. 몇 번 있었는데 예, 그러면 이제 정중하게 끊고 제가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낫겠죠. 네, 그리고 바로 엄대리한테 시키죠. 엄대리님 부탁드립니다. 네. 노고가 많으시네요. 회사에서. 네, 그렇죠. 네. 그 부장님의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네. 그리고 항의 전화를 받죠. 왜 이렇게 다 틀리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뭐 이런 바로 또 디스를 하시는데요. 네, 전 가만히 있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바로바로 알기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주가가 이 상태니까 그냥 약간 포장해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건 제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꼼꼼히 따질 거 따지고 볼 거 본 다음에 그렇게 이런 위험 요소가 있고 이런 흐름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는 생각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만약 이 주식을 갖고 있다면 한 요 정도 흐름에서는 정리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는 손절할 것 같고 이렇게 차곡차곡 말씀드리고 하는 게 더 저를 찾아주신 여러분들한테는 예의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하단부의 번호 안 나갑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뒤에다가. 네. 그러면 네. 아까 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는 거의 정답률이 20%가 안 된다 이러셨는데 네. 그렇게 다 확인하면은 정답률에 가깝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주식을 매매를 할 때 가장 큰 핵심이 기술적인 분석. 그래가지고 네. 차트만 가지고 보면서 모든 걸 알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이 큰 부분입니다. 차트는 그렇군요. 말 그대로 만약에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차트가 이쁘다, 아니면 차트가 망가졌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표현들. 근데 그거를 왜 단적으로 자기가 네.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니까 보통 보면 주관적인 개념들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 차트가 이만큼 빠졌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기업의 펀드멘탈을 충분히 확인해서 싼 종목인데 실적이 충분히 나오는 종목인데 일시적인 부분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차트만 보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차트가 망가졌네. 저런 걸 왜 매매해? 그러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충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차트만 보고 가지고 차트가 망가졌으니까 이거 얼마까지 더 빠지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네. 당장 살 수 있는 살 수 있는 종목들은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맹신하지 마시고 딱 한 20%, 30%만 생각하시고 계속 기업 공부, 기업 내용들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부분들 네. 잘했어요? 엄대리님? 기본적 분석의 대가 김민수 부장님의 얘기였죠. 네, 대가리요? 노스트라 김뉴스. 알겠습니다. 대리님은 어떠시나요? 이렇게 분석하실 때 네. 이렇게 비슷하게 전반적으로 다 같이 보시는 편이신가요? 네, 저도 이렇게 동의하는 바가 뭐냐면요. 죄송해요. 말이 꼬였는데요. 그 차트를 보고 사실 주식을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생이에요. 네, 과거에 차트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하는데 21선, 62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든가 그런 분석들은 사실은 과거의 자료로 네. 미래를 예측하겠다 그런 건데 사실은 그렇게 논리적인 근거가 없고요. 네. 어디까지나 차트,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은 그러니까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주식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그러니까 기본적인 분석을 통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네. 그런 네. 차트를 맹신하는 거는 좀 위험한 게 아닌가. 네. 네. 개인적으로도 그런 견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아시는 손님분 중에는 어떤 종목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이렇게 가끔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되게 좀 자세한 얘기, 디테일한 얘기를 막 하세요. 막 하시면서 이거 뭐 어떤 뭐 CB가 발행되는데 이러면서 되게 쭉 하게 되면 저도 이제 종목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거 자세히 알고 그리고 이거 얼마까지 간대더라 이러면서 되게 단적인 흐름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네이버 게시판에 다 나왔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자기 본인은 주식을 하면서 게시판을 많이 참고를 한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분위기 아니면 사람들의 나온 얘기들 이거 가지고 또 거기도 어떻게 보면 맹신하게 되는 거죠. 다시 읽으시죠? 엄대리님? 아시는 고객님인가요? 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틀린 내용들이 많아서 문제인가요? 아니 보면 이제 거기 보통 게시판 같은 데도 하나 팁을 드린다고 한다면 보통 주식이 올라갈 때에서 사람들이 글을 많이 쓰는 것보다 하락할 때 많이 씁니다. 보통 그렇죠. 그러면 하락하면 이 주가가 왜 빠졌는지 궁금하면 당연히 게시판 와서 클릭해서 보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항상 주가가 또 빠지고 있을 때는 좋은 얘기가 안 나옵니다. 네. 나쁜 얘기만 나와요. 그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욕하고 회사 뭐 사장 나와라 뭐부터 예, 무슨 내가 그렇군요. 그 게시판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군요. 네, 그리고 게시판에는 이제 거의 왁자지껄해서 난리가 나죠. 뭐 그날만 주가가 재밌네요. 10% 이상 빠졌다 그러면 무슨 뭐 사장의 친척들도 다 나오고 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리고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부터 뭐 난리가 나는 부분들이죠. 근데 만약에 심리가 불안해서 게시판을 클릭해서 그걸 봤다라고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믿게 되겠죠. 믿게 되고 이렇게 벌써 판단이 흐린 상태에서 안 좋은 얘기만 쭉 쓴다 그러면 에이 이거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시판은 만약에 하락하는 날 뭐 어떤 뉴스가 나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보셔서 본인이 직접 해석을 하시고 게시판을 들어가는 순간 손절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 그냥 참고로나 아니면 가급적이면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대리님. 왜 갑자기 또 화살이 엄대리님께 꽂히나요? 가만히 있는 저에게. 사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뭐 N사 게시판이라든가 F사 이런 것들 그런 뭐 이렇게 혼자서 주식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불안하신 거죠. 그렇죠. 이익을 낼 때는 본인이 내가 잘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심리고요. 그렇죠.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은 이게 손절매 범위 벗어나고 그러면은 굉장히 불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서 글도 보게 되고 남들과 이렇게 토론도 하게 되고 뭐 이런 모습이 사실 많은데 뭐 그런 게시판에서 사실 얻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는 없다고 보셔야죠. 서로 이제 위안의 말을 쓴다거나 그렇죠. 사실 위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요. 뭐 악성 루머를 퍼뜨린다든가 뭐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뭐 그걸 보고서 막 흔들려서 여기서 뭐 굳이 안 팔아도 될 시점인데 매도를 막 급하게 하신다든가 뭐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안을 삼으시고. 알겠습니다. 남의 얘기처럼 하시더라고 참 힘들어요. 근데 저희들도 다 그거 봅니다. 보고. 왜냐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떤 흐름인지를 파악해야지 좋은 조언도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근데 그런 데서 하락하는데 그래도 이거 뭐 강력 매수 아니면 뭐 매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딱 쓰는 분은 또 욕먹습니다. 거기다가 또 댓글이 쫙 달리면서 너 사장 친구냐 아니면 뭐 댓글이 왜 이렇게 많죠? 부장님이신가요? 저예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근데 보고 있으면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 이게 사회구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삶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한편으로는 재밌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주가가 하락했는데 좀 마음도 아프고 그렇지는 하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해서 내일 올라오면 손절해야지부터 이렇게 쫙 얘기가 많다 그러면은 내일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주가가 막 신고가 막 경신해서 막 가는 거면 만약에 지금 주가가 한 뭐 3만 원 있던 게 4만 원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게시판에는 한두 달이면 10만 원 이거 도배됩니다. 10만 원 올라간다고 막 얘기되고 그러면 그때가 80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시작 흐름이라는 게 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부장님이 되게 그 게시판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대중의 심리를 어떻게 주식에 잘 이용하는가 이거에 댓글 대해서 하시는 건 아니죠? 알바합니다. 댓글 알바하세요? 한 건당 1,000원 이러면서 알바합니다. 되게 짭짤한데요? 제시카 알바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이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그 같은 날에 이 금통위에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사상 최저치라고 하는 상황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대리님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이 동시 만기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왜 갑자기 같은 날에 이 금리 인하를 왜 했을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오늘 도입 후에 그러니까 좀 정신 없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뭐 세계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통위에서 금리를 0.25% 인하했죠.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이 환율에 관련된 흐름이 네. 굉장히 급박하게 막 돌아가려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현재가 급박하진 않지만 앞으로 향후 뭐 한 진짜 짧게는 1개월에서 한 3개월 길게 보면은 연 내에 뭐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목요일에 사실 저는 좀 놀랐어요. 네. 10시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 아무래도 동결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부장님께서는 뭐 전일 뉴스를 보시고 인하 쪽도 좀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앞으로 내다보시는. 쓰세요. 네. 근데 그게 다고요. 네, 그 정도. 네, 깜짝 금리 인하를 한 배경은 뭐 굉장히 저런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동결적으로 좀 버티는 쪽으로 나갈 것인가, 뭐 그런 고민을 하다가 내수 경기가 네. 좀 심각하다, 부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판단이 좀 지배적이어서 깜짝 금리 인하를 하게 됐는데 두 가지,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측면은 우리가 금리 인하를 좀 이렇게 미루게 되는 그런 배경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올해 하반기에 뭐 빠르면 6월 달이죠. 네. 금리를 인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 지금 워낙 달러 강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자꾸 좀 하겠다는 그 날짜보다 자꾸 유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빠르면 6월쯤에는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 물론 반드시 올해 안에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인하하는 부분을 좀 망설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금리 인상은 우리 그렇죠.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줘서 금리를 다시 인상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버텨보자 뭐 이러고 있다가 내수 경기가 생각보다는 침체가 너무 심각하다. 일단 여기를 좀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좀 깜짝 금리 인하를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게 뭐였죠? 미국 금리 인상 타이밍. 뭐 6월달 빠르면 6월 정도로 예상을 한다. 인내심이라는 좀 금년에는 뭐 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제 입장은 아니고요. 제 입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예상을 하는 게 빠르면 한 6월 달쯤에는 돈을 이제 걷어들이는 테이퍼링,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시도를 뭐 할 가능성이 큰데 사실 이 부분도 뭐 모르죠. 우리가 금리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인하한 것처럼 이제 그 결정하시는 분들께서 실제로 뭐 6월 달에 금리를 진짜 인상을 할지, 갑작스럽게 그 전에 금리 인상을 할지, 아니면은 뭐 올해 안에 계속 이렇게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올해 뭐 금리 인상이 안 될지, 뭐 이 부분은 사실 모르는데요. 뭐 전체적인 이런 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이미 우리 금융시장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언제 시행하냐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워낙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우리 금융시장이나 뭐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계속 뭐 분석을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사상 최저치인 것 같습니다. 이 금리가요, 1.7%까지 내려오면서요, 1.7%대라고 하면서 뉴스에 보니까요, 이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그 돈이 2배가 되기까지가 앞으로 40년이 걸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은행권에서 이제 그 자산을 불리는 게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아니. 말씀하세요. 예, 괜찮아요. 그러니까 물가 성장률을 한 2%대로 봤을 때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1%대라는 게 참 좀 조심스럽고 생각할 게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내수 경제 부양을 위해서 좀 강수를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자, 부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잘 듣고 있으셨죠? 네, 뭐 정신이 딴 데 갔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조용하신 거죠? 네, 제가 조용하니까 좀 이상한 거죠? 네, 뭐라도 하고 계셨는데 이제 가만히 있으셔서 졸리신가 이런 아니요, 했죠.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상 최저치의 금리 상황에서 우리 주식 시장에는 수혜주랑 피해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나눠보긴 했는데 이제 1.7%대까지 떨어진 이 상황에서 한번 다시 돌아보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금리 인하로 수혜주랑 피해주 또 어떻게 흐름이 있을지 여쭤볼게요. 네, 참, 수혜주, 피해주는 만들면 됩니다. 그냥 어떤 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거는 수혜주니까 반드시 올라야 돼. 이건 피해주니까 반드시 빠져야 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기본적인 개념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그거죠. 은행은 피해주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1억 맡기면 이제 1년에 얼마 주는지 아시죠? 네. 1.7%다 보니까, 25.4% 170만 원. 아니죠. 그죠? 175만 원인데 거기다가 25.4% 그 원천징수 세금 떼고 나면은 떼고. 148만 원입니다. 계산 그래요? 빠르죠? 미리 하셨었죠? 아니, 이렇게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래도 다음은 그러니까 5%대만 하더라도 5%대도 금리가 계속 낮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근데 지금은 이제 낮다는 얘기조차도 안 하죠. 이제 뭐 거의 손 놓은 없다. 상태입니다. 네. 네. 손 놓은 상태면 지금 10억이면은 이제 1,400만 원? 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즉, 지금부터는, 위험을 관리하는 수준이 과거와는 좀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과거에는 나는 무조건 은행금리 최고, 안전한 은행이 최고야. 그러는데 앞서 엄내리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예, 거의, 은행금리가 최고야 하다가 자기가 돈을 까먹고 있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는데 자기는 계속 잔고는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잔고는 그대로니까 그대로인 것 같죠. 근데 그 부분에 봤을 때는 일단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위험 관리란 약간 중위험 쪽으로도. 그러니까 즉 옛날에 조금 한 5%대 주는 상품이 있는데 약간 위험이 조금 있다라고 하겠으면 옛날에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5%대 금리가 나오는데 그래도 위험을 좀 감수해야 된다. 그러면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위험 관리가 이제 고위험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중위험 정도까지는 커버하면서 약간 좀 적극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갈 때가 지금이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뭐 금리 얘기나 이 얘기 드리면은 지금부터 도시락 싸우셔도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좀 오래 걸릴 것 이 얘기를 같고. 먼저 할 걸 그랬네요. 아닙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냥 네. 제가 마무리 지을까요? 지금부터 다 그냥 끝까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다음 주에 할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래서 미국의 저희는 아마 상당 기간 금리가 오래 갈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은 앞서서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금리 인상을 언제 하겠다라고 시그널을 절대 안 보여줍니다. 그냥 그렇군요. 그냥 오늘 갑자기 하나요? FOMC 회의를 갑자기 열어서 금리 인상 땅땅땅 이러고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네. 그들이 아는 시장 충격을 가장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에 충격을 탁 받았다 그러면 그걸로 끝인 걸로 알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질질 끌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얘기했듯이 뭐 문구를 해석하고 인내심을 갖고 옐런 누님께서 누님이 아니죠. 예, 할머님께서 뭐 뭘 지켜본다든지 이거는 그냥 뭘 해석하려고 아니면 분석하려고 하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거 안 하게 되면 노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월급 못 받아요. 그게 그 직업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지. 그분들의 그렇다고 나오는 그 통화 정책회의의 전문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거는 그걸 가지고 뭐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다가 뭐 너무 6월 달이니 9월 달이니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쉽게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강세로 바뀌죠. 달러가 강세로 바뀌게 되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미국 시장의 혜택, 미국이 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감점들을 하루 빠른 시간 안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하게 됐던 가장 큰 핵심이 달러가 약세였죠. 그러면서 수출도 잘 됐고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기업의 유보금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실적도 좋아졌고 이런 부분들인데 만약에 달러 강세 정책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도를 하게 되면은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각 그 정부나 아니면 세금도 많이 내는 또 사람들일 테고 거기다 집단이고 거기다가 이제 관련된 어떤 로비의 입장을 봤을 때도 절대 반겨지지 않을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는 금리 인상은 아마 가급적이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늦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는데 그래도 경제 지표가 좀 서프라이즈하게 계속 좋아진다. 그러면 깜짝 금리 인상은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끊을게요. 전반적인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붙여서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엄대리님께 이제 네. 주 종목에 대해서 같이 좀 여쭤보자면, 뭐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해주셨어요, 부장님이. 자, 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상황에서 수혜주랑 피해주 좀 그런 업종들에 대한 큰 카테고리라고 할까요? 이런 네.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전체적인 뭐 금리 인하 수혜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수혜주라든지 네. 뭐 피해주, 뭐 아니면 눈여겨 보시는 업종이나 잤어요 사실은. 예, 그림 네. 열심히 그리셨네요. 최근에 좀 개인적으로 좀 눈여겨 보는 건요.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원화 좀 상승하고 있죠. 최근에 들어서 수출주가 이제 다시 좀 빛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수출주가요? 있고 자동차 쪽에 자동차 좀 쪽? 눈을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현대차도 주가가 아름답게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 네. 예, 개인적인 판단에는 수출주로도 계속 지금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건설이나 증권은 사실 전통적으로 우리 국내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보는데 그 부분은 조금 판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건설이나 증권 그런 업황에 대한 그런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수출주들은 그동안의 뭐 환율 영향으로 기업 이익이 좀 많이 훼손이 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환율이 다시 이렇게 턴되면은 이익이 다시 이게 증가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건설이나 증권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좀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업종 건설이나 증권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뭐 수출주 대표적인 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삼성전자잖아요. 최근 삼성전자 흐름을 보면 뭐 단기적으로 조금 주가 자체는 일이 좀 오르긴 했지만 뭐 환율도 뒷받침이 되고 최근에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 판매량도 뒷받침이 되고 한다면은 관련한 삼성전자 관련한 부품주들과 함께 당분간은 좀 눈여겨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네.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좋은 주식을 감사합니다. 추천드렸죠. 네, 한동안 네. 종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조금 조심스러워 하시더니 네.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사실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뭐 딱히 추천을 드린다는 그런 게 사실 좀 힘든데 네. 한국 시장을 사랑하는 얘기시죠? 뭐 최근에 들어서는 코스피 쪽의 대형주 흐름을 좀 지켜보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랑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사항들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금리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우리 되게 뜨끔한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좀 심도 있는 질문을 하실까봐. 대본이 없는 얘기여서 네, 네, 대본에 없는데 그냥 두 분은 자산 관리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엄대리님 어떻게 자산 관리하시죠? 로또와 토토를 하시죠? 그런 건 안 진짜요? 하고요. 아니면은 뭐 네. 주말에는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경마장 가시고 그래서 다양한 투자를 하시는 지금 다 굉장히 위험한 장난이시죠? 발언을 이렇게 막 본인이 아무렇지도 부장님 않게 하세요. 하시는 그런 거를 네. 자연스럽게 얘기를 진짜 하시는데요. 오해하실 만한. 네. 예, 청소년 여러분이 물론 시청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네, 절대 다 이렇게 따라하지 농담입니다. 마시고. 그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네, 다 농담입니다. 네,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하고 계시죠? 일단 뭐 사실 뭐 일단 집이 있는 분들은 아, 집을 소유하신 분들이요? 네, 아니 본인 뭐제 얘기를 말라는 본인 건 얘기. 아닙니다. 본인 네. 얘기를 해주세요. 본인 네, 얘기. 집이 뭐 두 가지 같아요. 뭐 제 경우를 앞서서 이제 뭐 이게 사례를 말씀드리면 뭐 집을 마련하셔야 될 분들은 사실 저축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아니, 지금 금리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모아두는 그러니까 의미인가요? 목돈을 많이 그러니까 목돈을 계속 쌓아가서 아. 어떤 자금을 만드셔야 되고 그걸로 어느 정도 그걸로 한 방. 네. 좀 여유가 되신다. 네.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하셔야죠. 지금은 저는 뭐 부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좀 스마트한 주식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고 뭐 이런 뭐 인덱스 펀드나 이런 그런 걸 그냥 네. 뭐 펀드에 그냥 돈을 막 집어넣는다 이런 것보다는 좀 골라내서 좀 돈이 될 만한 종목을 골라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아, 그러면- 이것보다 더 사실 네. 돈이 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창업을 해서 예, 부장님처럼 이렇게 창업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이제 버시거나 예, 그런 방법 말고는 이런 네. 뭐 저금리 시대에서 예. 저금리 시대의 자산 증식은 이제 네. 그 주식 투자할 때다. 그렇죠. 네, 그래서 번 돈을 잘 모아서 네. 이제 집을 사는 방향으로 네. 뭐 그렇게 될 수 없으신 있겠다. 분들은 이제 집을 네. 사셔야 되고. 엄대리님은 집 소유하셨잖아요. 아, 예, 뭐 하세요? 근데 그냥 빌딩이 조그만 이제 빌딩을 위해서? 빌딩 네, 빌딩을 위해서 이제 네. 그 주식을 열심히 해서 어,
그래서 투자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돈 관리는 그 와이프분이 하세요? 아니면 엄대리님이 하세요? 각자 합니다. 엄마가 있어, 엄마. 요즘 트렌드가 제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와이프분도 같이 이렇게 맞벌이 그렇죠. 나와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워킹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뭐 회사에도 그렇죠.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워킹맘으로 이렇게 자녀를 출산하시고도 계속 다니십니다. 왜냐하면 요즘 맞벌이를 해야지 이제 이렇게 좀 유지가 되는 예,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각자 이렇게 각자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남남이죠. 그럼 부장님 어떻게 저는 하시나요? 능력이 되시죠. 살살 하세요, 살살 하세요. 저희 동시에 말을 했는데 같이 삿대질을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아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 되시는 분은 이게 집에서 부인 되시는 분께서는 그냥 쉬시고 그냥께서 많이 벌어다 주시니까 네. 그런 분들은 되게 해피한 거죠. 요리 다 하고 청소 빨래 다 하고 요즘 돈까지 다 벌어오고 아유 공주님 하셨네요 우리 집에는. 네. 네. 근데 부장님 그러면 돈 관리는 어느 분이 하세요? 제 얘기를 드리기 전에 네. 앞서서 잠깐 아까 뭐 젊은 친구들 얘기를 했었는데 가끔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제가 드린 얘기하는 거는 일단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은 중요한 보통 이제 CMA 같은데 이제 이렇게 좀 넣어야겠죠. 이제 매일매일 이자를 주니까 그런 상황에서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넣는 상황에서 일단 일정 금액을 빼서 옛날에 저축을 했다. 그러면 그 중에 반은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주식을 사느냐? 안 망할 주식을 사야 되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말은 참 쉽죠. 안 보이세요? 죄송하고요. 근데 네. 이런 종목을 매달 똑같은 금액을 그 종목을 사는 겁니다. 한 2종목이나 3종목을 골라서 그 종목에 대해서 계속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요맘쯤 빠졌다라고 들어가면은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니까 그냥 그 상관없이 월급날 그대로 주식 계좌에 입재를 시키셔서 그러니까 만약에 한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100만 원 이거저거 빼고 남고 그러면은 한 그 중에서 옛날에는 150 정도를 저축했다. 그러면 네. 그 중에서 한 75만 원은 주식을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주식을 그래서 매매하시라고. 네. 그 종목이나 이런 거 궁금하고 모르겠다. 그러면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이 모드로 나간 거였죠. 근데 네. 지금 그렇게 얘기했고 한 1년 된 친구도 있고 그 뒤로 한 미리 만난 친구도 있는데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졌죠. 네, 그래서 아니 이거 주식하면 다 이렇게 되느냐라고 또 깜짝 놀라는 친구들도 많죠. 제 자랑 아닙니다. 제 자랑 아니고요. 이건 또 자랑이신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하셔야죠. 이게 뭔가요? 밑에 이 자막 한번 하셔야죠. 전화번호요. 이런 홍보 5번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어설픈 아예 그냥 진짜 찍고 다닐까요? 전화번호를 이렇게 해서 하고 다닐까요? 아니 크게 하세요. 그냥 크게. 명찰하고 다니시죠. 네.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하셨었죠? 이제 부장님의 자산 관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네. 그 돈 관리는 집에서 부장님이 하세요? 부장님이 제가 하는 편이고요. 뭐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하죠. 다 맡겨놓은 상태에서 뭐 이제 뭐 빌딩 관리는 다 세무사가 할 거고, 그리고 또 그 건물 관리인이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예요?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네. 아니고 그냥 서울에 조그맣게 그냥 작은 거 그냥 이렇게 그냥 마지못해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은 자산 관리는 네. 다 부장님도 뭐 직접 해야죠. 근데 여윳돈 있으면 한 절반은 다 주식 투자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자산을 갖고 있을 때 부동산이 있고 이제 여유 현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이제 위험 자산이 있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은 한 1년 전부터는 주식 쪽에 좀 더 할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는 시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많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종목들은 계속 사라고 움직입니다. 그런 네. 장세의 흐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잘 대응해서 이렇게 적응해 나가게 되면 충분히 수익 나죠. 네, 이렇게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부장님이 추천해주신 종목을 하면은 20%까지 바로 나죠. 너무 그러지 마시고 운이 좋았을 뿐이고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종목들이 잘 돼서 좋은 타이밍을 가져왔는데 그래도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전화번호. 네. 그래서 그런 네. 상황들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면 지금 이제 저금리 시대 때에는 주식이 반응하는 그러니까 호재나 아니면 뉴스에 반응하는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체크하시면서 그래도 지금은 뭐 그렇다고 제가 주식 이렇게 뭐 해서 매매하는 걸 권하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래도 잘 찾아보시고 한번 기업 내용들 되고 좀 모르시겠다 그러시게 되면 딱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배당 많이 주는 회사. 네, 그거를- 배당 많이 주는 회사. 그거를 단타 치면 안 되겠죠? 네. 보통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이 끝나고 한 지금 때부터 한 여름 때까지 가장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주가가 바닥을 기다가 또 배당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가을 때 겨울 때에서 올라가죠. 그걸 노리셔도 하는 장사 충분히 하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우리 투자자분들 또 아니면 좀 젊은 분들께서도 자산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또 전문가님들께 힘이 되는 한마디 부탁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드리님부터. 네. 네. 또 저 부장님이 저를 따라 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좀 모델 바꿔서요. 네. 한 주 동안 이렇게 고생 많으셨고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서 사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이제 주말에는 좀 풀릴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계속 풀린다고 하네요. 네. 봄이 이제 오고 있으니까 근교에 가셔서 이제 주식하다가 이렇게 막 머리 아프신 거. 저번 주에 이제 앵커님이 뭐라고 하셨죠? 머리를 돌린다고 하셨나요? 머리를 돌리지 마시고요. 실수를 또 드러내세요. 지키시고요. 머리가 아픈 머리 돌립니까? 네, 이렇게 바람도 쐬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힘이 되는 한마디 감사하고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재밌으면 됐죠. 네. 자, 부장님도 힘이 되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셨죠? 이 말 드셨죠? 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말 드셨죠? 네. 좀 비슷한데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시장 보게 되면 또 코스닥이 또 불타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잘 찾게 되면 돈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안타까워서 어떡합니까? 오늘이 앵커님께서 네. 마지막 그 길고 긴 앵커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도 몰라요. 왜 굳이 그 얘기를 꺼내세요? 잘리신 거?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는 제가 진행 모드를 바꿀게요. 네, 그래서 그동안 김효주 앵커와 함께 전문가들의 수다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앵커님이 떠나셔도 저희 두 사람은 남아서 여러분들의 투자의 지킴이 역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시청자분들께. 갑자기 당황스러운데요.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짚어주시네요. 안 됩니다. 저희가 인연은 딱 만들 때 정리할 때 이런 거 꼭 해나가야죠.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울지 마시고요, 울컥하지 마시고. 울컥하지 않아요. 그냥 당황. 네. 네, 빨리 보내고 싶으신 마음은 아니시죠?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하시고 네. 녹화 시간 때 알아서 꺼질 겁니다. 카메라는. 네. 제가 이제 전문가들의 수다를 지금까지 한 8개월, 9개월 정도 진행을 하면서 어느덧 이제 계절도 이제 3개의 계절이 지나가고 다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인데요. 이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전문가들의 수다 프로그램을 결혼은 아니고요. 네, 계속 예. 이 전문가들의 수다 프로그램이 오늘이 마지막 녹화가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사실 약간 좀 부끄럽고 해서 말을 안 하고 그냥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부장님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저를 안 도와주시네요. 아닙니다. 그거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시청자분들을 뵀던 예의죠. 그래서 또 멋지게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 또 길거리에 가서 뵈면은 길거리 가다 뵈면은 커피 한 잔 사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인연이죠. 사람의 인연. 네, 인연 참 소중하죠. 네, 욕을 하지 마시고요. 인연 소중한데요. 자, 오늘 저희 이제 전문가들의 수다 얘기를 하면서 뭐 금리나 관련된 이야기들 또 코스피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들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이 두 전문가님들의 어떤 자산 관리 팁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참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 가시면서 성공 투자, 또 수익 실현, 또 자산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의 수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도 참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은데요.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뵀을 때 더 기분 좋게 또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